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소상공인협회 조성기 회장을 만나기 위해 오성스프링에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요즘은 제가 오전에는 회사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우리 소상연합회 회원사들의 애로점을 들으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을 외길 인생을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 좋았던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분야에 이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본래는 이쪽에 전공이 아닌데 길을 지나다가 스프링 제조하는 업체에 신비함을 보고 거기에 도취돼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길을 걸었는데 고난도 많이 있었죠. 직원들 이제 끌고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 내는 게 많은데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제 기술력, 그 다음에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뛰다 보니까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지금 이때까지 힘든 난관을 겪어왔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IMF 때, 그때 기업들이 다 조산할 적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선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해서 그 독일에서 배운 그 기술을 국내에 투입시킴으로써 IMF를 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네네. 과거의 그 IMF 시절보다 네네. 더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도 살기가 어렵다. 이게 아우성인데 지금 오성스프링은 과거의 그 IMF 때와 또 현재 어떻습니까? 그래도 IMF 때 같은 경우는 설계추자나 이런 것도 돌출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일감이 많았는데 요즘 같아서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감이 주는 상태로 들어갔고 실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없습니다. 순환제도가 돼야 되는데 소비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IMF 때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쪽에 지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한 2, 3개월 됐지만은 이제는 10월 달부터는 흑자폭으로 사실은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고 그다음 부품 생산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제 수출 쪽을 지금 뚫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이고 직원들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요즘 이제 경영주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경영을 해야만이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협회 회장직을 3년째 맡고 계신가요? 지금 북부소상공인연합회를 그 지역사에서 만들었다가 지금 5년째 지금 사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 법정단체로 전환된 게 이제 3년째 지금 맡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는 네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물론 그 법정단체에서 중앙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그게 따르기도 하지만 특히 그 시흥시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서로가 일감 나누기, 서로가 영업 밍밍하고 같이 정보 교환함으로써 같이 생존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좀 그 소상공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을까요? 일단 시흥시 그 소상연합회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시와 좀 틀리게 기업인과 상인들이 결합된 그 단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고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을 하게 되면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그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식당 문제도 깔끔히 청소하고 소비자들이 와서 앉아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뭐 음악을 튼다든가 이런
분위기 조성해서 전환 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시흥시의 법정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기관과의 어떤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관과 협력은 어떻게 보면 진흥원이라는 그런 공격이 있지만 그쪽하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시청 쪽에서는 소공인과 팀장들하고 우리 애로점을 전달함으로써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청과 같은 경우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간 나면 수시로 미팅을 해서 우리 기업체의 애로점, 그 다음에 상인들은 소상인과의 애로점을 전달함으로써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내년이 시작될 건데요. 올해 마무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고 또 내년 또는 어떻게 맞이할 건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진행을 다 했고 연말에 송년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송년회 계획도 저희들이 이제 힘들게 하신 기업인들과 상인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의견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결실을 맺는 해인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공서, 특히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일감을 나눠줌으로써 기업인들이 좀 숨통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쪽하고 의논을 해서 상인들의 어떤 복리 쪽에 신경을 많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지만 기업인들을 좀 키워나감으로써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게끔 그걸 유도하는 게 제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네네.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총리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의미는 현재까지 잘했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당부인 것 같은데 그 표창이 어떤 표창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총리상을 과연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보다도 또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그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채찍질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시흥시에 소상공인 기업과 그 다음에 상인들의 판로개척이라든가 더 신경을 써서 좀 보람된 일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많이 힘든데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유일하게 시흥시에서 대통령 표창상을 저희들이 이제 올려가지고 받았고, 이번에도 제가 받을 게 아닌데 중앙에서 추천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이 상을 계기해서 더 기업인들한테 봉사하는 마음,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활동을 보면 우리 시흥시 소상공인협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조성규 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한 가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전국에 720만 소상공인들이 있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흥시 소상공인연합회를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흥시가 기업인과 상인들이 결합된 소상공인 단체가 되고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들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케팅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연합회, 그 다음에 기업들과 상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소상공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자 오성숙 브링 대표이신 조성규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